자, 우리가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서는 먼지의 정의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먼지의 종류를 얘기했어요. 그죠? 종류를 얘기하다 갑자기 지금 크기 얘기하면서, 크기에 따라서 먼지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크기에 따라서, 그죠? 나눌 수 있죠.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아주 큰 먼지는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호흡성 먼지, 폐포까지 들어와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먼지, 또는, 흡입성 먼지, 흡입할 때 한 정도에 들어오는 먼지, 또는 흉곽성 먼지, 몇 가지, 기관지까지 들어오는 먼지,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본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는 겉보기 크기가 있어요. 먼지에서. 겉보기 크기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공기역학적, 공기라에 붙이죠. 공기역학적 직경 또는 크기. 먼지의 입자니까 이제 직경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부형은 아니니까 꼭 직경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보기 크기라고 얘기한다면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느냐? 현미경으로 본 물리적 크기입니다. 현미경으로 본 물리적 크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먼지를 필터에 잡아서, 필터에다가 그 뒤에 공기를 빨아들이면 필터를 통과해서 먼지가 지나가겠죠, 그죠? 그럼 먼지가 이 필터에 포집이 됩니다. 채취가 되면 이 필터를 슬라이드 글라스의 일부분을 오려서 올려놓고 여기에다 특수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약품 처리를 하면, 케미컬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투명화돼요. 싹 투명화되고 먼지만 딱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미경, 여러분들 현미경 한 번씩 본 적 있죠, 그죠? 그 현미경에다가 슬라이드 글라스를 딱 올려놓고 쳐다보면 여러분들 59페이지에 있는 59페이지 밑에 있는 것처럼 먼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미경 상에 먼지가 아주 불규칙하게 막 보이죠, 그죠? 큰 먼지도 있고 작은 먼지도 있고 이 먼지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어떤 먼지를 반쯤 걸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먼지를 어떻게 재야 될지, 이렇게 재야 될지, 또 먼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또 많고. 그래서 이 현미경 상을 일정한 방향으로 쭉 움직이면서 이제 고르게 여기저기를 측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그런 측정 방법이 가운데 선이 하나 있습니다. 현미경 상에. 자를 미리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마이크로 자를 넣어놨기 때문에, 눈금자가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1마이크로미터, 2마이크로미터, 0에서 5마이크로미터. 그럼 1, 2, 3, 4 하고 이렇게 자가 있겠죠, 그죠? 이런 자가 들어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자 보고 이제 크기를 재 수 있는데 어떤 먼지를 어떻게 잴 거냐? 일단 기본은 가운데 선을 지나는 먼지. 이걸 걸쳐있는 먼지를 재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걸쳐있던, 이렇게 걸쳐있던, 재게 됩니다. 이 재는 방법이 여러분들 59페이지 메뉴에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피렛 방법. 사람 이름입니다. 피렛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방법으로 피렛 다이아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걸친 먼지의 맨 바깥 부분. 그러니까 수평으로 맨 바깥 부분을 재게 됩니다. 이렇게 된 먼지는 여기, 이렇게 된 먼지는 여기, 이 길이, 이렇게 된 먼지는 이 길이, 이렇게 된 먼지는 이 길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피렛 다이아미터인데 좀 과대평가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피렛 다이아미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틴 다이아미터인데, 마틴도 역시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마틴은 약간 과대평가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걸친 먼지, 이렇게 먼지가 있으면,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먼지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 선에 걸친 먼지는 무조건 가로로 2등분하는 선, 면적이 이거하고 같다고 생각되는 그 2등분 선을 그어서 그 길이를 우리가 직경이라고 하자, 먼지의 직경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했어요. 이런 먼지 같으면 이렇게 가로로 직경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먼지 같으면 가로로 그으면 여기쯤 되나요? 여기쯤 되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틴스 다이아미터는 먼지가 이 선에 걸린 먼지를 수평으로 2등분하는 그 선의 길이, 그렇게 정했고, 이걸 갖다 우리가 마틴 다이아미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프로젝티드 에어리어 다이아미터. 그래서 등면적 직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면적 직경,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5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마틴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포톤이라는 사람이, 포톤 레티클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포톤 자, 그 말이에요. 포톤 자라는 특수한 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59페이지 그림에 있는 것처럼, 59페이지 그림에 보면 지금 자가 보이죠, 그죠? 이런 네모 자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 네모 자까지만 보이는 겁니다. 그 네모 자 위에 보면,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보일 거예요, 그죠? 백색으로 된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것이 지금 번호가 1, 2, 3, 4, 5, 6, 7, 8, 9번까지 있는데, 그죠?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까만 점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번까지 N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네모칸을 딱 일정한 부분 정한 다음에 이 네모칸을 재겠다. 그러면 이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먼지와 같은 에어리어, 같은 면적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먼지, 그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그 면적이 같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고릅니다. 그것이 N입니다. N이 예를 들어서 5번이다. 그러면 다이아미터는 여러분들 그 노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공식처럼 2의 n승, 2의 5승이죠. 그죠? 여기서는. 루트 2의 5승. 이것이 다이아미터고 이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잘 표현된다고, 잘 알려졌다고 됐기 때문에 등면적 직경을 겉보기 직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톤 레티클이라는 자를 사서 현미경에다 끼우게 되면 이런 자가 나타나고 거기에 나타난 먼지를 같은 면적을 가지는 번호를 고른 다음에 그 번호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개의 먼지를 재게 되면 먼지가 그 사이즈가 일정하지는 않으니까 보통 환경 중에 나타난 것은 보면 몇 마이크로미터냐 하는 사이즈별로 빈도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번 먼지를 재면, 한 필터에서 먼지를 재면 많이 재면 1000개 이렇게 잽니다. 1000개를 재면 1 마이크로미터, 2 마이크로미터, 3 마이크로미터, 4 마이크로미터, 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쭉 있죠. 대개는 이게 로그 스케일로 나타납니다. 로그 스케일이라는 것은 0.1, 1, 10, 10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타난 다음에 도수를 쭉 세보면 여기다 쭉 누적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개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 또는 여기서는 이제 기하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죠,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기하 표준 편차라는 그런 수식을 표현해서 이런 분포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통계학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가 나온 걸 처리하는 것은 강의가 거의 끝날 때쯤에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렇게 먼지를 잰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겉보기 먼지 크기 재는 세 가지 방법. 피렛 다이아미터, 마틴 다이아미터, 등면적 직경. 그렇게 잰다. 그렇게 되고. 여러분 59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현미경 자 보이죠? 그죠? 그 맨 왼쪽 칼럼의 가운데 부분에 먼저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같이 재봤어요. 그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N은 약 8 정도 되고, 8 정도 되니까 약 16 마이크로미터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한번 해봤었죠. 그죠? 이것이 이제 겉보기 직경입니다. 2차원 면적을 잰 거죠. 그죠? 2차원 직경을 잰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겉보기 그 직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공기역학적 직경이 중요한 이유는 지워버렸네요. 공기역학적 직경이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 공기역학적 직경은 뭐냐? 이것은 밀도를 고려한 겁니다. 밀도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먼지가 아주 가벼운 먼지가 있고 이런 밀도가 큰 먼지가 있다. 그러면 공기역학, 공기 속에서 힘을 받을 때 운동하는 특성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걸 따라갈 것이고, 이건 바람이 이런 방향으로 불면 그래도 잘 안 따라가거나 가라앉거나 이런 특성을 보이겠죠. 그죠?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고려한, 그리고 모양에 따라 또 다르죠. 그죠? 모양도 이런 모양을 가지느냐, 이런 모양을 가지느냐, 이런 모양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양과 밀도를 어떤 식으로 가정했냐면 모양은 완전한 9, 밀도는 1, 인 먼지로 환산했을 때 이 직경이 얼마냐 이렇게 환산한 겁니다. 이거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 환산을 그냥 일일이 밀도나 모양을 재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환산하지는 않고 6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봤던 대로 캐스케이드 임팩터가 있어요. 그죠? 캐스케이드 임팩터의 기본 원리는 공기를 만약에 이렇게 끌어들인다고 치면, 공기가 일로 들어가겠죠, 그죠? 일로 들어갈 겁니다. 일로 들어가면 공기 방향이 싹 바뀌죠, 그죠? 바뀝니다.
이때 제트 기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먼지가 좀 큰 먼지는 가서 여기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서 먼지가 일정 크기 이상 먼지는 여기 잡히고 작은 먼지는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이것이 임팩터의 원리입니다. 충돌기죠, 그죠? 먼지의 충돌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크기의 먼지 이상은 여기 다 포집이 되는데 이러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알고 있는 먼지, 즉 완전 구형이고 밀도가 1인 이런 먼지로 실험을 해서 여기에 잡히는 것이 다 10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그 다음 이런 뭐 우리 환경 중에서 아무데나 실험을 해서 여기에 잡히는 먼지는 공기역학적으로 다 10마이크로미터짜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거와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다단계 캐스케이드 임팩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실제 모양을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